안녕하세요. 자, 오늘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자, 미 달러와 소폭 약세 모습을 보이고 예상 범위 독일의 총선 소화하며 하락분을 메워 나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봉으로 반전됐습니다. 양봉 반전이 됐고요. 일단 독일 쪽, 유럽 쪽에서는 독일의 총선에 지금 대부분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일단 극우파, 우파 진영에서 일단 정권을 잡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일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이민정책이었어요. 여기도 이민정책의 부분에서 정권을 잡은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캐피탈 이코노믹스 BOJ 금리 꾸준히 인상, 엔화 강세 전망 요거 얘기하고 이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엔화 상승하는 부분들 얘기하고 같이 이어지고 있고, 엔의 상승은 엔캐리 청산을 불러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또 3월 달이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요 타이밍하고 맞아지는 건지, 그러면 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엔캐리 청산이 이어지면 추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조정의 움직임의 끝을 찍는 방점이 될지 여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에서도 추가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등세를 만든 뒤에 조정이 나올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뉴스 나온다고 바로 막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여기에서 반등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지금 체크하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과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 부분들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BS 뉴욕 증시 정치 불확실성으로 더 큰 변동성을 맞이할 거다. 이건 지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단기 투자 심리 저해 요인. 이거 이제 2020년도 3월달 요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때 코로나 빔이 나왔죠. 코로나 하락 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과 지금 또 이렇게 데자뷰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젊은 투자자들 거품 같지만 투자 지속,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다. 뭐 이런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 근데 이게 특히나 암호화폐 쪽에서는 더 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비트 충격 지속되고 있고, 리플 5.3% 급락, 시총 4위 추락,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해킹 사건에서의 저항을 뚫지 못했다. 그래서 반등세를 이어가려면 그 저항을 뚫어야 된다. 뚫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더는 2,800달러 구간인 거고, 비트는 96, 98, 99 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의 저항대를 돌파해야지 추가 상승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단반에 간다 이런 내용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불안한 심리들이 추가로 이어지지 않는가, 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바이비트 해커 이더 매도 중이라는 얘기 기사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금 44%만 장기 투자 물량 요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기관들, 헤지펀드들이죠. 헤지펀드들이 차익거래 전략으로 ETF와 선물을 가지고 지금 매매 차익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큰 부분들이 지금 따라가질 선물의 부분들과 현물의 차이가 지금 갭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물 ETF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금 극도로 줄어들었다. 거기 매도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게 트리거가 잘못되면은 또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현물 ETF와 선물 가격에서의 차이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디지털 자산의 투자 상품은 5억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는데, 알트는 순유입이었다. 이건 ETF라고 보긴 힘들죠. 어쨌든 도미넌스든 시총이든 매수세가 알트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분석 비트코인 개미 수요는 증가세. 근데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2017년도와 좀 유사한 모습들이 있다. 그때도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움직임이 이어졌었다. 2017년도도 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에 했던 25년도 불장 대비 완벽 가이드에서 차트 체크를 하고 했던 내용들에서도 언급됐던 게 지금의 차트 움직임들의 이후의 움직임이 2017년도랑 굉장히 비슷할 거다. 그 움직임을 추종하는 움직임들이 전개될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확보해야 되는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저항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2024년도로 이어졌던 그 움직임에서의 저항대였거든요. 거기서 저항을 명확하게 뚫느냐, 요거 위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그때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긴 했는데 그 움직임의 범주 내에 여전히 있다.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주들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출 법안들이 제출됐는데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은 사실은 부결되는 게 좀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왜냐면 이게 국민 세금이거든요. 자기 주의 세금인데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이렇게 그냥 금방 훅 가듯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이상한 거예요.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이게 법안이 정리가 되고 그런 뒤에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도 봐도 그렇잖아요. 법안 하나가 나와서 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 법안의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막 격렬하게 토론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금방 되는 거 아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EC의 암호화폐 TF 업계 기업들과 잇따라 미팅을 하고 있으면서 규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그 이제 증권사들이죠. 그리고 증권사 로빈후드 증권사하고 여기에도 소송을 걸었던,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소송 걸었던 거 정리를 하고 코인베이스에 대해 소송 걸었던 것도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괜찮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컨센시스의 소송도 재검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지갑이었거든요. 지갑에 대한 제재 같은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한 소송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요 부분도 재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대외 변수적인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흔들림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번 또 해킹 사건을 일어났고 그동안 심리적으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킹 이슈가 나오면서 하방을 계속 두들겨 버리니까 대부분 보유자들이 멘탈이 만만치 않을 상황일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짜증나는데 일반 분들은 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타델 증권 암호화폐 시장 진출, 마켓메이커로 사박대.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얘들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요 마켓메이커 증권사 쪽에서도 그렇고 마켓메이커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외인들로 해갖고 악독하게 하는 애들이 다 누구냐면은 거짓 한 80%가 쟤들이에요. 시타들이에요. 좀 악독한 게 좀 있습니다. 완전 프로페셔널한 부분들도 있고, 걔들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다. 이게 뭐 변동성이 엄청 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얘들이 사람을 되게 말려 죽이는 형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얘들 이제 공식적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끝판왕이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록은 투자 그룹인 거고요.
투자 그룹인 거고요. IB, 예, 투자 은행들, 투자 그룹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아주 치열하게 트레이딩을 하지 않거든요. 예, 마켓 메이커는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요. 예, 트레이딩 하는 그룹들. 예, 그 중에 끝판왕이 얘들이란 말이에요. 예, 얘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좌우창평. 예, 암호화폐는 AI의 화폐다. 요거는 뭐 얘기 드렸지만 AI가 나오면 암호화폐하고 붙어갈 수밖에 없다. 예, 붙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는 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타체인,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파트너십. 이게 이쪽에 네트워크 서버들을 이쪽으로 넣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건지 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등장해서 조금 뭐지? 하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여기 웹3 채택을 가속화할 부분이다라는 내용들도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쪽 클라우드의 아이디, 예, 알리바바의 아이디 요거를 공유하는 식의 웹3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리바바 이제 중국 쪽 예, 네트워크하고 연계되는 작업들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운스빗. 예, 아까 우리 강세 종목에도 올랐죠. 바운스빗 2025년 로드맵 공개. 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RWA 쪽에 대한 내용들이 메사리에서도 내용이 나와서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RWA라고 하는 카테고리 차원에서도. 자, 그 다음에 2억 3천만 달러 상당어치의 USDC가 익명해서 코인베이스로 이체가 됐다 정도. 요러면 또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좀 긍정적으로 ETF도 좀 사고, 그냥 일반 알트코인도 좀 사고,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현재 38분입니다. 9시 38분이고요. 9시 4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예, 음악 잠시 1분만 듣고 계세요.